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려했던 대로 지방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이며 여러 차례 겨울이 돌아와도 경기도와 인천 지방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모든 빅데이터 결과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직은 초급매가 쌓이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대세 하락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경기도와 지방 집값이 상승폭을 확대한다면 겨울철에 하락기가 오기는커녕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또다시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아주 중요하니까 11월 변곡점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예측은 어떠한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아볼까요? 집값 미쳐 날뛴다. 두 눈 부릅떠야 합니다. 지금 자 모래바람 두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 자 상승과 하락 누가 넘어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자 이 사람이 뒤로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돌려치기로 이 사람이 넘어질 것인지 이 장면만 보고는 못 보죠. 모르죠. 지금 딱 현재 지금 변곡점 이 자리입니다. 자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돌아오더라도요 지금 이대로만 잘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후회할 날은 없어요. 자 11월 현재 부동산 이렇게 해라. 현재 아직은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진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지방은 고가 아파트 빼고는 잡으라고 여러 번 지금도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근데 뭐 패닉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실거주자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뭐 자기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도 뛴다고 계속 노래 불렀습니다. 자 1, 2기 신도시나 비싼 곳들 빼고 여기 보시면 서울 부동산이 이제 상승 확대 시에 그렇죠. 상승할 수 있죠. 겨울에 빠졌다가 상승할 수 있고요. 지금 무정부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또 뭐 다음 주 빠르면 아니면 뭐 2주 있다가 이렇게 또 반등폭이 커질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만약 상승이 확대된다면 자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1순위가 지방광역시 그래도 지방광역시 이쪽입니다. 왜? 이제 시작이니까. 고가를 제외한 대부분 호가가 좀 낮은 것들을 매입하세요. 지금 지방 호가가 2억 3억씩 올라와 있어요. 실거래가보다 이런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인천 두 번째 2순위가 뭐냐. 경기 인천 잡아야겠죠. 중저가 저평가 호가 낮게 매입. 지금 집값이 다 올랐다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풍랑론자들이 그 위안을 삼는데 아직도 많아요. 잡을 것들. 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세도 안 알아보고 새 아파트만 막 비싼 것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자 아직도 있어요. 꽤. 자 저평가 호가 낮게 매입하세요. 3순위 서울 중저가 아파트. 세 번째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경기도 서울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뛰어서 그래. 3순위가 서울이고 중저가 아파트 외곽 지역이 호가 낮게 매입. 왜냐하면 또 뛰면은 얘들이 뛰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4순위가 마지막으로 잡아야 할 곳이 지금 강남 잡으라고는 안 할게요. 강남 3구 한강변 입지 좋은 곳 호가 낮게 매입. 그런데 만약에 상승장으로 또다시 돌변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강남을 목표로 둔 사람들은 글쎄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이제 잡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날아가게 되면 또 어디까지 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데 지금 두 눈 부릅더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서울 부동산 하락 반전 시 이제 제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때 하락 반전은 정말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확실한데 좀 안타까워요. 아무튼 이때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졌다 그러면 1순위가 강남 3구입니다. 여기 한강변 또는 하락폭이 큰 금매 관망을 하면서 매입하라 이거예요. 왜? 금매 나왔으니까. 2순위 서울 중저가 이제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가는 거죠. 외곽 하락 큰 금매 또 이것을 관망 후 매입. 계속 떨어지면 관망 반등하려고 하면 매입인 거죠. 3순위 경기 인천 중저가 저평가 호가가 낮은 것들 중심으로 매입. 4순위 이때는 4순위가 지방이 돼요. 만약에 서울 부동산이 계속 하락을 한다면 아직 하락도 안 했지만 몇 달씩 하락한다면 2순위로 가는데 지금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혹시라도 현재 상태에는 지방, 경기, 서울, 강남 순으로 좋아요. 그런데 서울 부동산이 상승 확대된다면 역시 지방, 경기, 서울, 강남 이 순서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박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강남 쪽도 급매 중심으로 매수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서울과 수도권, 그러면 상승과 하락 징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당분간은 줄다리기 할 것으로는 보여져요. 그렇지만 지금 컨트롤 타워를 붕괴. 왜냐? 여러분들 국감에서 쓴소리 들었다고 그냥 자리 세상에 아주 책임감 있어야 할 사람이 사표 써버리잖아요. 본인이 부동산 찾겠다고 별 쇼쇼쇼를 다 해놓고 사표 치고 이런 사람을 누가 믿겠어요? 얼마나 불안해. 아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부총리라는 자리가. 그걸 내팽개칠 만큼 그렇게 한심한 자리입니까? 그 사표 쓴 사람, 그 무책임한 사람을 계속 잡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냥 사표 수리를 해야지. 그러니 집값이 폭등하지. 제 말 틀린 거 없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자리를 잡았으니 집값이 폭등하죠. 좀 아무튼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 수도권 상승 징조 보세요. 정부를 집값이 방치했는데 이게 1번이에요. 1번.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할 게 없다고 누가 김상규 씨? 지금 뭐 할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할 게 없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집값 잡을 카드는 하늘의 별보다도 많고 그게 갑자기 충격이 클 것 같으면 완화시키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이 시점에서 지방 조정지역은 만들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집값 띄우려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야당이 그거 빨리 집값 띄우니까 잡아라 합니까? 그놈들 동조해가지고 오히려 얼씨구나 좋다고 춤을 추죠? 믿을 놈들은 아무도 없죠. 여기 보시면 지방 집값 폭등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뛰니까 지금 수도권이 불안한 거야. 수도권 상승이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경기도, 인천. 지방이 뛰는데 얘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서울도 불안하겠죠, 이제. 질병 사태, 부양책 쓴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부양책 쓴다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상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부양책이죠. 이게 질병 사태가 집값을 띄운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금리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아니 세상에 지금 집값을 책임지는 담당자들이 지금 저금리 통화량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변명을.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왜 집값 잡겠다고 쇼를 했어? 그렇죠? 아니 4년째 집값을 못 잡으면서 이 쇼를 하고 있어. 지금 이것 때문에 집값 못 잡았대요. 화나죠 무주택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 이거 너무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거나 자 매수 심리가 지금 아직 잠복돼 있어요. 왜냐면 7년째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모처럼 영끌 매수도 안 하고 젊은 층들이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 거기에 부응을 해줘야 하지 않아요? 지금 집값이 뛰어도 너무 뛰었잖아. 그러면 얘는 좀 하향 안정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너는 뛰어라.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사퇴하겠다고 하고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예전에 노 모 씨도 사퇴하더니 이번에는 홍 모 씨가 사퇴하려고 하고 참 그런 무책임한 상태로 이해가 좀 안 가요. 자, 저가, 저평가 아파트 이제 주로 저가라든가 저평가 아파트 이런 것들 아직도 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위주로 풍선 효과가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상승 요인이라면 하락 요인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 것은 하락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에요. 보통 거래량 급감하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책이 못 받쳐주고 있어요. 정책이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급매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하락의 강력한 징조예요. 초급매도 나왔잖아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 강남 재건축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호재입니까? 강남 재건축부터 순차적으로 하락하는데 겨울 침체기에 계속 하락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조금만 건드려주면 하락할 텐데 폭등, 버블 지금 우려 때문에 집도 안 잡아요. 사람들이 버블 우려로 경기 제반이 악화되고 집값만 뛰니까 그것도 조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매수 대상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맞죠? 다주택 법인, 임대주택 사업 매물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호조건인데 오히려 집값 잡아야 할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집값이 안정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분간은 줄다리기 뭐 지금 막 폭등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방은 폭등 맞아요.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자
경기도도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경기도 겨울까지 기다리란 말 내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자, 서울하고 강남은 좀 지켜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겨울까지. 앞당겨질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흐름에 따른 청약과 금매 전략. 이 전략도 중요해요. 자, 청약, 금매. 만약에 현재 청약을 한다면 커트라인 서울은 67점이 넘어갈 것 같고 3기 신도시도 64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커트라인이. 수도권도 그냥 웬만한 곳도 57점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전매 제한 강화, 대출 규제도 강화되죠. 그리고 1, 2년 정도 만약 더 올라간다. 그럼 커트라인이 더 올라가겠죠. 서울 69점, 3기 신도시 67점, 70점은 다 돼야 합격. 수도권도 60점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1, 2년 만약 지금부터 1, 2년이 하락한다. 그럼 커트라인이 확 떨어질 거예요. 서울 1, 2년 하락하면 55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이 가점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야. 부동산 흐름에 따라 춤을 춰요. 그러니까 가점 55점이 지금은 떨어질 점수지만 1년만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당첨 가능성도 있으니까 청약 해지하면 안 돼요. 3기 신도시 45점, 수도권 35점으로 확 떨어지죠. 전매 제한도 아마 풀릴 가능성이 크고 1년으로 대출 80% 이상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1, 2년 하락하면. 3에서 5년까지 폭락을 했다. 그러면 커트라인 서울 이제 45점 이하예요. 3기 신도시 40점 이하. 개나거리나 다 되는 거고 세대온도 가능할 것 같고 수도권 미달. 전매 제한 해제될 가능성이 있고 대출도 90%. 즉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청약이 달라지죠. 그럼 금매도 보자고요. 강남이 현재 19억, 서울이 9.5억, 중위권 가격이에요. 경기 5.5억, 지방 3.3억. 자, 실거주도 강화됐는데 만약 1, 2년 더 올라가면 강남 23억까지 뛰겠네. 서울은 9.5억에서 12억, 경기도 5.5억에서 7억. 자, 지방 3.3억에서 4억이나 5억으로 뛸 거예요. 실거주도 역시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런데 이제 1, 2년 하락했다. 그럼 현재 9.5억짜리가 서울 7.5억으로, 경기 5.5억이 4.5억으로, 지방 3.3억이 뭐 2.5억으로, 실거주는 폐지될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5년 정도 하락을 했다. 강남 19억짜리가 무려 11억으로 추락, 서울 9.5억이 5억으로 추락, 경기 5.5억이 3.5억으로 추락, 지방 3.3억이 2억으로 추락. 부양책 쓰겠죠, 오히려. 자, 이런 식으로 청약 금매는 얼마만큼 올라가고 얼마만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이제 집값 잡기 위해서 빨리 좀 이거 시행하자고요. 자, 이거 시행합시다. 먼저 양도세, 중과세 빨리 한시적으로 폐지하세요. 중과세 때문에 지금 다주택들 매물 안 해놓는데 이거 계속 지금 이것을 중과세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징조는 그냥 가두리가 뭔지 알죠? 이 가둬놓고 정부가 가둬놓고 세금만 걷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다주택자들 세금 왕창 때리겠다는 거야. 좀 양도세를 좀 풀어줘야지. 양도세 중과세 폐지. 그래야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물론 새롭게 매수하는 사람들은 중과세 폐지하면 안 되죠. 더 세게 때려버려야죠.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보유세, 실질 요율비를 아니면 종부세를 강화시키세요. 보유세 강화시키고. 지금 언론들 맨날 폭탄이란 얘기하는데 무슨 놈은 폭탄이야. 양도세는 폭탄이에요. 이건 엄청난 폭탄인데 종부세, 보유세는 애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년마다 내도 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도록 종부세 때리라고요. 다주택 누진세 때려버리세요. 4주택부터 왜 누진세 안 때립니까? 월급은 다 4주택, 월급은 많을수록 누진세 때리면서. 자, 공시가격 현실화 아주 강력하게 하고요. 공동명의 혜택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공동명의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증여세 세금 강화시키세요. 이런 건 괜찮아요. 집값 뛰는 거에 문제가 되는 세금은 세게 때려도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다음에 갭투자 이익 환수, 분양원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핀셋 규제 남발 좀 하지 마세요. 어디만 찔끔하고 저기만 찔끔하고 이러면요 더 오히려 내성이 길러져서 더 뛰어요. 아예 전체적으로 그냥 때려버려야 돼요. 안 뛴 집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죠.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지금은 집값이 안 뛰어서 걱정하나요? 여러분들? 폭등해서 걱정이지. 세종, 부산 등 강력하게 규제. 빨리 조정지역, 부산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을 갖다가 아예 투기과열적으로 때려버리시라고요. 자, 모든 공무원들 아예 투기 못하도록 근절법을 만들어야 돼요. 공무원 정도 되면 중립을 지켜야죠. 투기하려면 공무원 옷 벗던지. 제 말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더 설쳐 투기. 자, 청약제도 규제 완화. 청약제도도 자 보세요. 무주택, 1주택, 세대원들 이런 사람들 청약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자꾸 뭐 집 매수
쪽에서 기대감을 가지니까 청약 쪽으로 기대를 하죠. 경쟁률이 세더라도. 그리고 특공 축소시키세요. 무슨 놈은 특공을 갖다 50%까지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집값에 전혀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집값 폭등에 악영향을 주지. 추첨제도 좀 확대시키세요. 가점제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집값 잡기 위한 대책 좀 이렇게도 많은데 엉뚱한 짓만 좀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 보시면 전국 집값 0.13에서 0.17 정말 많이 뛰었죠. 그 다음에 수도권 보세요. 0.11에서 0.15. 경기도가 지금 인천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지방 보세요. 0.15에서 0.19. 이제 수도권, 이제 경기도, 인천이나 지방이나 똑같아. 서울 보세요. 서울 0.01에서 0.02 약간 올라갔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 경상도 루트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요 0.2에서 0.3. 벌써 대구 0.3으로 뛰었어요. 부산 0.37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리야, 난리. 여기 보시면 다시 또 충청도, 세종하고 대전도 지금 다시 또 난리야, 난리. 0.4, 0.3. 제가 예전부터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쳐가지고 여러 번 설명한 거 말씀드렸죠. 이거 안 떨어질 거라고,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결국 강원도 0.12로 날아가고 있고요. 자, 전라도도 뛰고 있고. 이러면 이제 경기도 0.23으로 0.2까지 뛰었잖아요, 지금. 글쎄요, 이렇게 좀 집값을, 지금 집값이 한 7년째 뛰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뛰었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뛰었잖아요. 그럼 이제 잡아줄 때가 됐어요. 근데 글쎄, 지금 담당자들은 전 정권 탓이나 하고 무슨 저금리 탓이나 하니 대책도 많다고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수도권 광역시 이제 빅데이터를 한번 간단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아주 중요해요. 먼저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을 보니까 여기 현재 바닥치고 약간씩 오르는 흐름이죠. 이게 이제 파란색 보세요. 그죠? 매매, 이게 지금 매매 증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야 하는데 약간쯤 올라갔다는 게 찜찜한 거예요. 물론 서울은 별로 안 올라갔는데 경기도, 인천이 지금 너무 올라갔어요. 5대 광역시 보세요. 이건 날아가고 있어요. 여기 5대 광역시. 보이잖아요. 얘들은 이렇게 완만하죠, 그래도. 얘는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 여기 파란색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보자고. 서울 이렇게 파란 것만 그어볼게요. 파란 거, 막대 그래프. 자, 현재 이 흐름이 이래요. 이번 주 약간 올라왔죠. 아직은 서울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 그래프가 이게 파란 거 보면 평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보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날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실질적으로. 파란 거. 좀 떨어진 듯 하다가 지금 매주마다 올라가고 있네요. 왜? 지방을 따라가니까 그래요. 지방 집값 못 잡으면 수도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강남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 빠질 거냐, 강남이 빠지면 빠질 거냐, 오히려 지방이 너무 뜨거워갖고 이것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 올라갈 거냐, 이 싸움인데 지금 강남이 빠지는 폭보다 지방이 올라가는 폭이 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이 올라가는 형태를 좀 취하고 있어요. 인천 보세요. 인천도 여기 보면 날아가고 있네요. 파란 줄. 실질적으로 그 선을 그어볼게요. 이러고 있잖아요. 파란색. 이게 파란 막대 그래프가 시세예요. 이게 올라올수록 집값이 뛰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는 특히 요즘에 많이 뛰는 곳들이에요. 김포, 고양시, 덕양구, 의정부, 파주. 그동안에 집값 못 가기로 유명했던 곳이죠. 여기 보세요. 잠잠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파란색 보세요. 뛰는 거. 매매 날아가고 있죠. 여기. 거리랑 엄청 실으면서. 계속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당분간. 왜? 지금 김포 조정지역 안 만들면 계속 갑니다. 누구 하나 조정지역 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죠. 경기도 고양시 덕양 보세요.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프가 비슷해요. 거래량도 엄청 실리면서. 그 다음에 의정부시 보세요. 여기도 진짜 집값 못 갔죠. 날아가요. 제가 예전에 서부권 지역, 김포, 파주, 의정부 이런 데 고양시 덕양 얼마나 추천 많이 했습니까? 못 갔으니까요. 결국 날아가고 있네요. 이제 평택시도 날아갈 거예요. 이 정도면. 경기도 파주시 보세요. 그래프가 하나같이 똑같지 않나요? 이거 지금 막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파란색이 지금 위로 머리를 다 쳐들었어. 자, 이번에 시도별로 법인 매물이 어디가 많은지. 법인 매물이 많은 건 좋은 거 아니죠. 일단 충청도가 법인 매물이 많다 보니까 충청북도가, 그래서 청주가 별로 못 가는 거예요, 현재.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이거 소화되면 막 날아갈 것 같은데요. 지금 충청북도, 청주, 그 다음에 전라남도 이런 데 별로 못 가고 있죠. 경기도 매물은 그 다음 세 번째로 많긴 하지만 큰 차이 안 나잖아요. 이 매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워낙 뛰다 보니까 경기도 그동안에 너무 못 갔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산, 충청도 이 순으로 많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최고 타이밍이 어디냐? 저한테 한번 지역 좀 찝어주세요. 글쎄요. 당장 한두 달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1년 놓고 본다.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뛴다. 그러면 제주도가 지금 가장 흐름이 좋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0인데 0 밑으로 제주도 엄청 빠졌어요. 집값. 그러다가 여기 보세요. 이 녹색 화살표처럼 회복하고 있죠. 최근 여기 제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날아가면 이거라는 뜻이에요. 뭐 당장 뛴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는요. 최고의 그래프예요. 최고의 그래프. 이게 그냥 여기서 맴드는 것은 별론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 것들. 최근 집값 상승 좋은 곳과 예측 보세요. 자, 지금 1월달 대비 10월 26일 현재 비교해보면 부산, 대구, 강원도, 울산, 광주 이쪽이 흐름이 좋아요. 무슨 말이냐? 1월달은 별로였는데 이렇게 별로 차가웠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졌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녹색 선이 크면 클수록 계속 뛴다는 거예요. 경상도, 제주도, 전라북도, 경기도 이 순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자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흐름이 그렇게 플러스는 됐지만 좋지 않은 곳들 가장 안 좋은 게 세종이에요. 세종은 뜨거웠다가 지금 열기가 많이 꺾였어요. 물론 아직도 폭등은 하고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은 꺾일 가능성이 크다. 세종 두 번째 안 좋은 게 서울이에요. 서울도 제가 좋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지금 꺾이고 있죠. 충청북도 자 이런 곳들은 초에는 올랐는데 지금은 별로니까 이런 곳들은 좀 지켜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빨간색이 길면 길수록 안 좋아요. 세종, 서울, 충청북도 이쪽은 별로입니다. 해마다 1, 2, 3, 4, 5위 그 해에 어느 도시가 많이 올랐느냐 이렇게 따져봤더니 2020년 세종시가 1위, 대전시가 2위, 3위가 서울이에요. 4위가 경기도고 5위가 인천. 그럼 2019년 대전이 1위, 2위가 서울, 3위 대구, 4위 광주, 5위가 경기. 그 다음에 2018년 서울 1위, 광주 2위, 3위 경기.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가면서 지방도 많이 이렇게 따라 올라왔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최근에 5년 동안 어디가 많이 뛰었고 올해 어디가 많이 뛰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머리 아프네요. 자, 지금 패닉 바잉이라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리가 아프죠. 자, 그렇지만 조금 좀 지켜보고 서울, 강남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경기, 인천, 지방은 저평가는 잡아야 한다고 봐요. 정상적인 사이클이라면 겨울철 크게 추락한 후에 반등하거나 하락장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붕괴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서울 급등장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천 아파트가 무엇인지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